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아침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재미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제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저희 카페도 그렇고 공개 전략에 올려드릴 때도 그렇고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2차전지가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기술적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되죠. 그 매수 타이밍이 과연 어디인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카페나 이런데 딱 글로 올려드리긴 했지만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잡혀 있는지,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막 오픈을 했기 때문에 프로페서 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꾸준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혹은 뭐든지 물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녁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마지막 주만 추석이 있기 때문에 개천절날 10월 3일날 할 예정이고, 9월은 특별히 매주 일요일마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할 것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황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2차전지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먹튀를 병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없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상승해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더군다나 얘는 지금 체했잖아요. 누가 체했어요? 공매도가 체했기 때문에 체한 애들이 다시 들어오고, 누군가는 정리하고, 또 어떤 포트에서는 어떻게 얘네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니까 막 담고 뭐하고, 누군가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여러 가지 주체들의 이 사정들이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 기술적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앞에서 못 먹었다 그러면 이 하락하는 이 소화되는 파동에서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다시 최소한 뒷산일에도 만들어가는 파동을 노려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와 있고, 그러니 혹시나 내가 전략을 세웠는데 컷이 당한다더라도 어떻게 내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 내일 원래 해외인데 최근에 뭐 해외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 않아서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 그리고 몇몇 종목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종목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진짜 재밌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급의 구조도 그렇고 사실상 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2차전지 종목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다시피 하는데 에코프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대차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다른 애들은 또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 냉정하게 얘는 지금 분석해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분석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산다고 올라간다라든가,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고 올라간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어느 정도 차트의 수급 그 흐름을 읽는 분들은 당일의 저점이나 뭐 이런 흐름들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제 저와 같이 리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리딩이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급의 방향이 좀 바뀌네 라고 하면 뭐 3, 4%씩 금세금세 움직여 버리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 종목은 냉정하게는 좀 자리를 찾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100만 원짜리가 밑으로 깨지게 되면 멀리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오는 회귀 흐름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120평에 닿는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오면 그런 자리들은 몰빵입니다. 몰빵. 이런 수급이 만들어지는 어떤 패턴에서는 그런 자리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끌어올린 애들 중에
물린 애들이 거기는 죽어라 사고 사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레귤러가 터져가지고 즉 뭐 거시경제가 흔들려가지고 그런 자리가 깨졌다? 무조건 120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아래서부터는 어떻게 내가 차곡차곡 뭐 계획적으로 물리든 뭐하든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지금 단기에서는 저는 어찌되었거나 100만원짜리 아래서는 자리를 찾고 싶거든요. 요런 자리들은 찾아가지고 왜? 최근에 미국 종목도 이야기 드렸죠. 이런 자리들은 온다. 이 자리가 어디다? 117만원짜리. 이 구간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목표로 해서 여기서 최대한 멀리 사는 게 지금 에코프로를 노리시는 분들의 목표이다. 그럼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에코프로 이런 점이 안 좋다던데 뭐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든지 뭐 어떤 가격이 이제 점점 뭐 니켈 값이 떨어져서 뭐 손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냉정하게는 그게 에코프로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정도 리스크 없이 지금 위에 있는 애들 없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그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증권이 막판에 이제 2차전지들을 쭉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사실 오늘은 종가가 여기서 형성되면 안 됐는데 얘네들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 2시 반? 2시 반도 아니다. 더 늦게 한 3시 정도부터 쭉 들어오면서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증권에서 들어오면서 쟤네들은 바보여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지 않았겠죠. 그쵸?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최대한 이런 종목들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목표랑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매수해야 될지 좀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분들하고 얘를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먼저 122평 구간에 도달했다. 찍지 못했어요. 오늘도 그 자리를 찍지 못했고 중요한 거는 그나마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 구조가 가장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 저가 패턴, 물론 장중에 한 번 더 깼습니다. 시가 저가 패턴을 만든 이후에 깼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얘 한번 잘렸어요. 저희가 들어갔다가. 근데 그 잘린 것도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당연히 오더가 나가잖아요. 오더가 나가서 이제 열 몇 분이 봤어요. 근데 꺾이는 흐름이 갑자기 공매도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 매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더를 어떻게 했냐면 갖고 계신 분들은 컷자리 지키시고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스테이 하세요. 다시 뭐 잡아채면 매수합니다. 근데 이거 안 잡아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일찍 잡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새가 좀 아쉬운 결과를 나타냈겠죠.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게 막 크게 막 충격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살짝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나는 이야기 말 잘 듣고서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나중에 훨씬 더 잘 잡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정말 이레귤러 운이 없는 상황이고 뭐 늘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운이 없는 상황이고 또다시 운이 좀 더 맞는, 그러니까 잡자마자 잡으세요 했는데 잡자마자 탕탕탕 튀어가는 그런 흐름도 나오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은 뭐 꼭 저랑 같이 안 하시고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시더라도 그런 트래킹 오차는 늘 있습니다. 어떤 리딩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다만 이게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매수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매수했느냐, 내가 손실을 얼마나 관리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만약에 다시 월요일날 이 구간들을 눌러줘 가지고 지금 얘 122평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284,400원에 400원에 있어요. 아마 다음주 월요일이 되면 245,000원 정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저점이 그 285,500원이거든요. 이 언저리를 다시 찍고서 반등 나오면 또 짧게 한 2% 정도 컷 걸고서 들어갈 겁니다. 왜? 얘는 지금 뒷산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 40만원짜리까지 열려 있어요. 물론 조금 빨리 와야지 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열려 있으면 지금 자리부터 얼마입니까? 33%잖아요. 이 정도 효율이면 어떻게 충분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하고, 다만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 네 종목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저는 이 네 종목만 노리고 있는데 그 외 종목들은 코멘트로만 나가지
실제로 매매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유동성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뭐 토대로. 근데 얘가 120형 제일 먼저 닿는데 다른 애들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 얘가 제일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어떻게 얘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해 보는 거예요. 왜? 충분히 강한 매수 수급을 받고 있는 섹터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불안하다 뭐하다 그러면 요즘에 계속 모닝브리핑 때 이야기 드리죠. 지수가 와야 될 구간들, 그 구간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아마 그 구간이 오게 되면 글쎄 에코프로가 120평 닿을 것 같진 않고 퓨처엠 정도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쵸?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도 제가 그 공개 전략에 올려드렸죠. 2차 전지의 특이점 해가지고 포스코 형제들과 이 에코프로 형제의 그 상반된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지수가 타이밍이 왔을 때, 지난번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그쵸? 제가 찍어드린 지수가 와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왔을 때 2차 전지의 흐름을 보면서 접근한다라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뭐 저는 서브 전략은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좀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저는 만약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정적으로 물리고 싶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아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올해 매수한 이 10조는 개인의 10조 지금 2천억이죠. 이 흐름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거는 진짜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저렇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50조인데 그나마 올라와서 50조인 거잖아요. 이 아래에서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10조 매수했으면 20% 매수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물린다라 그러면 얘한테 물리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물리지 않을까. 다만 55만 5천원짜리를 지킨다는 전제 계속 이야기 드리죠. 이때도 이야기 드렸고 이날도 이야기 드렸고, 근데 그게 뭐 그날 지나가서 이야기 드립니까? 아니죠. 이미 얘에 있어서 이 55만 5천원의 갭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다. 얘만 지지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누군가는 욕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 이거 계속 매도한다고. 쟤네들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포트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이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쟤네들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줄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고생하게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진찐이라고 그러면 받아줄 만한 거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역사를 알게 된다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바보 같은 선택이든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쟤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어찌되었거나 얘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55만 5천원짜리만 지키고 있으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물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120평을 노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리고 그냥 여기 내려오면 또 한다, 이런 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 이 흐름들이 말 그대로 하루하루 일일비하면서 버티거나 이럴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고민은 돼요. 과연 요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조금은 아리까리합니다. 얘는 올라오면 목표는 일단은 65만원 자리이다. 그래서 원래 55만원에서 65만원까지, 그리고 원래 단타 계속 이야기 드렸죠. 아래에서 잡았으면 60만원 나오세요. 아래에서 잡았으면 60만원 나오세요.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재밌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밀릴 때마다 모아도 될 정도의 어떤 흐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거는 이 흐름이겠죠. 얘네는 지금 주구장창 계속 프로그램 매도를 막고 있어요. 이게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흐름들이 기분 좋을 리 없다. 물론 이제 위로 튕겨 올라가면서 얘네들을 자극해서 환매수 뭐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상
냉정하게는 여기에서 막 3배, 4배, 5배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쟤네들도 냉정하게는 여기에서 막 버텨도 괜찮거든요. 혹은 물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매수를 물리는 거 똑같죠. 저점에서 매수해서 아까지 거 1-20% 까여봤자.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여기서 위에서 매도 쳐서 물려봤자 이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흐름들의 신경 안 쓰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뭐냐면, 이날 저점이 보시게 되면 408,000원 이거든요. 오늘 4종목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 포스코 퓨처입니다. 40만원 이탈 컷 잡고서 41만원 아래 매수한다라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의 가치는 한다. 결국은 그 자리보다 한 2%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죠. 얘는 50만원짜리 일목자리가 이 자리가 목표다. 원래는 120평을 치는 게 가장 좋아요. 120평 치고서 일목 하단까지. 근데 얘는 좀 특이하죠. 원래는 이 일목을 치면 양운 하단까지 해야 되는데 의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이렇게 흐름에 있어서 특이한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어찌되었거나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120평 딛고 나서 1차적인 목표는 일목자리이기 때문에 얘도 어찌되었거나 좀 매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거는 저 프로그램 때문이다. 지금 자리에서 짧게 컷을 잡는다라 그러면 40만원 이탈 컷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120평 디딜 때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본 종목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60만원 자리에서는 나와야 된다. 정확히는 여기 올라올 때부터 분할로 내주라고 그랬죠. 사실 저는 여기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왔고 3번이나 왔고, 마디를 3번 깨는데 그 2번 깨도 다 텄는데 3번까지 깨는데 안 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저를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마디를 2번 깨고 3번 깰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예전에 욕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45만원짜리 온다고 그랬는데 왔는데도 욕먹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럴 일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저는 그냥 수급에 보이는 흐름을 읽어드리는 것 뿐인데, 세력들의 의도를 저에게, 그쵸?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 그나마 어찌되었거나 제가 그래서 이 중간짜리 뭐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120평 디딜 수는 있는데 이 자리들은 냉정하게는 선수분들의 자리다. 요 폭 노리려고 매수 들어가서 이걸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45만원짜리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 오늘 예를 들어서 막판에 증권이 매수하면서 다른 애들 들어 올렸는데 얘는 들어 올리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냉정하게는 얘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중간짜리에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만 45만원짜리 가면 60만원짜리까지의 핑퐁이 얼마입니까? 33%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쵸?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또 특이하게, 그쵸?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해놨죠. 참, 이런 거 보면 쟤네들의 방식은,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남의 돈으로 굴리는 거기 때문에 룰에 의해서 굴리면 되는 거지, 수익을 내는 거는 BM에만 맞추면 돼요. 시장의 움직임에만, 퍼포먼스만 쫓아가면 월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얘는 별로 신경 쓰지 맙시다. 45만원짜리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 몇 번이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레포트를 낸다면 LG화학은 매도예요, 매도. 얘는 이제 지켜야 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 뿐인 거지, 이렇게까지 올라올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뭐 제자리를 이렇게 출발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마디들 위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그거는 LG화학이 나빠서입니까? 아니에요. LG화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얘 구조와 판은 이미 깨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얘가 갖고 있는 수급 균형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해주는 수급이 세야지 움직이는데 얘는 매수해주는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깨졌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철저하게 저점만 노리는 거지, 이 마디 위에서 그냥 60만 5천원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1도 없는 종목이다. 그냥 저는 그렇게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그렇게 매수하려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얘는 제가 그 카페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충분히 매수로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본 종목은 이거 위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대로 두겠지만 이제 얘는 어떻게 60만원 자리 아니면 매수할 가치가 없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자리들은 그쵸? 안 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적어도 저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혹은 저에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늘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피하고 내가 컨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꼭 제 오더를 듣는다, 뭐 리딩을 듣는다, 이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인에 바빠가지고 혹은 내가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아예 맡기시고 이렇게 되시는 분 아니, 이렇게 의지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그러면 활용할 폭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는 요 자리까지 올 것 같은데 기다리시죠. 아니면 이거를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자리에서는 매도 이 정도 털고 가도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확률 높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리스크는 기가 막히게 냄새 맡지 않습니까? 최근에 모닝브리핑 보시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위험하다, 무겁다, 힘이 없다, 떨어진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단 왔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곡이다. 그쵸? 그런 흐름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 훨씬 더 쉬운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쵸? 이런 원리들을 알고 익히고 배우고 듣는다라는 게,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어찌되었거나 다시 돌아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얘는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냐면 요거 컷으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됐어요. 60만 3천원 정도 들어가서 59만 4천원, 4천원이었나 3,500원이었나 요거 이탈 컷으로. 근데 뭐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겁니다. 나오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여서 만들면 그때 또 어떻게 시도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력만 있다 그러면 이때 2배수를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충분히 잡아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마디에서 추세 전환은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얘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증한 물량이 상장될 때까지 그냥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물량 상장되고 나면 밀리기보다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유증을 받아낸 쪽에서 시세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기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매물들이 쏟아지긴 하겠죠. 그 폭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다만 이 10월 초까지에는,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한 3일 정도 소화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꼭 저랑 같이 함께 하셔서 가입하셔가지고 가족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적어도 제 방송은 들었을 때 욕먹을 만한, 그러니까 소개해줬을 때 욕먹을 만한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읽어내고 그 안에 있는 수급의 구조와 흐름들을 파악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막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어쩔 땐 좋다고 했다가 어쩔 땐 나쁘다라고 했다가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 주변에 혹여나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제 입으로 좋은 동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좋은 내용들 같이 잘 공유하시면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성해야지 쟤네들이 장난치지 않죠. 지금까지도 쟤네들이 우리 시장을 박스로 만들어 놓고 계속 장난치는 이유는
네, 별거 없습니다. 개인들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취약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어도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꼭 이겨내도록 합시다. 자, 저녁 10시 기억하시고 내일 2탄 들어갈 거거든요. 2탄까지 잘 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